소담소담은 그냥 제가 대충 하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야, 이것도 한 2주일 가겠다. 이거 한 다음 주까지 봅니다. 예. 다음 주에 다행히 그 정치 번역기는 없죠. 예. 아까비. 단둘이 있을 때 그걸로 하시려고. 그걸로 하려는. 야, 제가 또 거의 없다님 없으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큰일 났네.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약간 이제 네. 아마 당분간 파일럿을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정치 번역기를 하면은 우리 이봉 활동가가 네. 후룸 라이드를 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제가 오늘도 사실 첫 방송하면서 네. 계속 다짐하면서 왔던 게 여기로 오면서 음. 그 어떤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 어떤 진짜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와도 오디오는 끊지 말자. 그냥 헛소리라도 하자. 야. 진짜 오디오가 안 비더라. 야, 나도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정말 그걸 다짐하고 왔어요. 봉우리가 진짜 뭐랄까요? 그 왜 잘 수영 못하는 강아지를 물속에 집어던지면 겁나 허우적대거든요. 거의 코만 나와 있지. 네, 그러니까 코만 나와 있지. 몸만 이렇게 물 밖으로 빼고 코만 막 나와 있네. 이러는데 야 그거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봉우리 진짜 노력은 열심히 하더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 리포팅을 또 봉우리가 잘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면은 봉우리 리포팅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다. 거의 안 끼어드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나 그 댓글 봤어요. 아이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 공장장이 이를테면 유미리 기자를 대하듯이 네. 그건 안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은 또 이제 다른 네. 안기령 안기령. 씨가 네. 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할 만한 구속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 예. 많았지. 네. 예. 근데 진짜 안 비우더라고. 끼어들질 못하게.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막. 말이 빠르게 단련된 이유가 예. 못 끼어들게 하려고. 야, 이제 이 상태에서 잘 진화하면 최영일 평론가 되는 거고요. 예. 예, 잘못 진화하면 술 취한 아저씨 되는 겁니다. 자기 할 말만 해. 했던 말 또 하고. 잘못 진화하면 내가 고모스로 때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네. 술 먹으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술 먹을 때도 내가 고모스로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싶어. 자, 소담수담은 원래 오늘은 저기 네. 거엄님이 혹시 네, 단어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거 먼저 해볼까요? 네. 진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 그리고 오늘 이번에 대통령이 뭐와의 만남? 저기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민생토론회. 민생토론회. 네. 민생토론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진짜 JTBC 그 풀 버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예. 생중계를 보셨어요? 생중계 말고 나중에 녹화본을 봤는데 야, 편집된 거. 그런 시간을 투여했다니. 예. 제가 이제 영화 유튜버이자 시사 유튜버인데 예. 영화를 보는 만큼 시사를 또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봤거든요.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비유라고 가져오시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것만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부자 감세 해줘야 그렇죠. 서민들 중산층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낙수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낙수 효과란 단어가 마치 뭔가 있어 보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단어를 쓰니까. 그렇죠. 이게 허상이 제가 이제 이게 허상이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IMF가 인류 역사상 낙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발표했던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경제학 지식이 너무 쪼렙이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예. 낙수 효과라는 단어 가져왔어요. 예. 낙수 효과. 네. 예. 근데 윤 대통령이 낙수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고 아니지. 그렇죠. 어제 있었던 그저께인가 어젠가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보유세 감세 얘기도 나왔고 재건축을 규제로 완화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결국엔 낙수 효과 아니냐 이렇게 그렇지. 추론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낙수 효과 얘기죠, 그냥. 네. 근데 낙수 효과를 좀 더 본인은 이해를 하고 계신 걸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식하게 말하면 그냥 부자가 잘 살게 되면 빵 찌끄레기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 주워서 서민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지를 좀 멋있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경제학 지식이 일천하야. 우리 GEON님이 일단 벤틀리 사주고 말해봐. 낙수 효과. 그러니까 일단 아까 거엄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네. 허상인 거는 아는데 네.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 왜 그럴까? 네. 일단.
1차는 일단 단어 자체가 좀 그럴싸하기 때문이고 그럴싸하죠. 이게 비유적인 단어잖아요. 네. 근데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빗방울이 지붕에 많이 맞으면 밑으로 막 계속 떨어지고 그게 떨어지고 계속 밑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이거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왠지 설득력이 있게 느껴져. 그러니까 좀 물리적 법칙하고도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듣다 보면 약간 그럴싸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이번 달 실적이 좋아. 보너스 줄게.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것도 물론 좋은 사장을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왠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낙수 효과 하면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대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선동을 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낙수 효과 말고 이미 존재했던 말 중에 파급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파급 효과, 경제적 파급 파급 효과. 예. 예. 있잖아요. 예. 낙수 효과하고 파급 효과는 다른 걸까 같은 걸까? 파급, 오늘 진짜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령 뭐 지방에 대학교가 하나 생기면 그 대학교 주변에 막 음식점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자취방이라든지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막 돌아갑니다. 그렇죠. 전 이건 파급 효과라고 생각해요. 예. 대학교가 뭘 해준 건 없잖아. 그냥 거기 땅값 싸서 들어간 거지. 뭐 대학교가 내가 뭐 충남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기다 대학교를 짓겠습니다. 이거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건 파급 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당구장 예. 생기고 맞는 말이야. 것 같아요. 네. 뭐 감동하고 있어요. 그럴싸해? 맞는 그럴싸해? 것 같아. 그럼 이 파급 효과하고 낙수 효과는 다른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가만히 있을 걸. 다르죠. 왜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낙수 효과와 네. 왜냐하면 기존엔 파급 효과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네.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해 보이는 설명을 하는데 왜 굳이 그럼 낙수 효과라는 말을 쓴 걸까? 파급 효과하고 다른 걸까? 사실 파급 효과는 굉장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심지어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의도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네,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런 건데 그거는 부대 효과에 좀 더 가까운 거고. 부대 효과. 예, 의도성의 문제는 부대 효과. 의도성의 목적이 그거는 아니었는데 목적 황반은 다른 영역에서 네. 어쨌든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부대 효과죠. 네. 사이드 이펙트라고 부르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사이드 이펙트. 예. 그럼 파급 효과는 긍정적인 의미만 있나요? 파급 효과는 긍정적인 것에 물론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건 퍼져 나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예.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냥 이미지로 상상해 보면 어딘가에 운석이 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도가 옆으로 쫙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파급. 그게 파급. 파급이죠. 그래서 네. 파급. 예. 예. 그러면 여기 떨어진 운석은 대학교. 그렇죠. 예. 이 파도는 이제 주변의 상가들. 그렇죠. 부대 효과는 뭔가요? 그러면 운석이 떨어질 때 몇 개를 더 같이 가지고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부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제가 이봉우 활동가가 좀 더 이렇게 우리 CCTV에서 뭔가 역할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정치 번역기를 했어. 네. 그랬더니 저는 이 의도가 네. 이를테면 같이 일하면서 약간 서로 훈련도 되고 막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막 이랬는데 그거 하려고 목요일 날 일찍 오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떤 여성분과 눈이 맞았어. 좋은 부대 효과다. 예, 예.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예상하지도 않았고. 음. 근데 왜 영혼이 없는 눈을 상상하고 있어. 이렇게 오다 가다 비슷한 시간에 오다 가다 하니까 또 점심 시간 때잖아. 딱이네. 예. 그러니까 어떤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서 뭔가 연애를 하게 됐어. 그럼 이건 부대 효과죠. 그러네요. 예.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생긴 효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존재로 인해서 봉은에게 나타난 변화는 일찍 이 시간에 여기로 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성과 눈이 맞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부대 효과네. 그렇죠. 그럼 파급 효과는 그 의도했던 이 일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맥락 안에서 좀 더 많은 다른 영향을 발생시켰다? 뭐 이 정도가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파급 효과는 또 경제학에서는 승수 효과라고도 말하는 경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커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커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는 예를 들면 2를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는 5가 만들어져. 네.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파급 효과나 승수 효과가 있는 투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가 있죠. 그 차이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는 1을 넣었으면 2가 나와야 되는데 5
오가 나왔어. 그럼 파급 효과군요. 네,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옆으로 번져가면서 굉장히 그게 동심원이 커져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경제에서 파급 효과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야 경제는 돈이 돌아야지 되는 거거든 말 그대로. 예, 순환돼야 되니까. 자본이. 경제는 그냥 돈은 멈춰 있으면 특히나 자본주의 경제는 안 좋아요. 돈은 돌아야 돼. 근데 도는 게 소비도 있지만 투자도 있고 예, 투자와 소비가 둘 다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야지 전체적인 부의 사이즈가 커져요. 예. 그런데 낙수 효과는 그런 파급 효과하고 비슷한 걸 의도한 게 아닌가. 그러네 비슷하네요. 네. 듣다 보니까 설명도 그렇고 그죠. 네, 설명이 대기업이 돈을 조금 더 벌면 그로 인해서 원래는 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야 막 여기저기 투자도 많이 하고 저기 가서 새로운 공장도 짓고 하면서 오가 생겨 이런 의미죠. 네. 저기 고양이 날다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채워져야 된다. 그 부분이죠. 예. 요게 이제 파급 효과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파급은 임팩트라면,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라면 낙수 효과는 일단 거기서 찰랑찰랑 넘쳐야 돼. 일단 부어야 됩니다. 예. 부어야 되고 넘쳐나야 돼. 남아야 돼. 자,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벌어야 돼,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파급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숙박시설, 오락시설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난다. 이건 파급이고. 그렇죠. 이건 낙수가 아니죠. 그래서 낙수가 예, 아니죠. 이걸 낙수로 착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건 낙수가 아니야. 파급 효과지. 음. 낙수 효과는 그 기업이 돈을 예전보다 뭐 매출이 한 두세 배 뛰는 바람에 그렇죠.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오르는 게 그렇죠. 그게 낙수 효과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네.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 자본 돈을 가진 쪽이 돈이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벌어야 돼. 낙수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 이게 트리클 다운이라고 네. 영어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단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잔이 있으면 잔이 너무 채워져서 어. 질질질질 흘러 넘쳐. 네. 예를 들면은 자 한 5조 있던 회사가 네. 10조가 있게 되네. 어이구야. 그러면 순진한 상상은 뭐냐? 와 5조 난 흘러 넘치겠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잔이 그렇죠. 잔이 커지죠. 아. 자본의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아무리 부어도 안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 우리 잔은 원래 10주짜리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지 빠져나오진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네. 거죠. 아까 말씀하신 IMF나 이런 세계적인 기구들에서 그게 역사적으로 된 적 없는 것 같다고 한 건 사실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흘러나온 적이 잘 없고. 예. 그러니까 파급 효과는 임팩트가 있으니까 무조건 파문이 생기지만 낙수 효과는 일단 흘러 넘치게 기다려야 돼. 언제 흘러 넘칠지 몰라. 아,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게 그냥 야, 이 정도 벌게 해줬으면 흘러 넘치겠지? 그렇지. 쳐다보고 있는 거구나. 예. 그럼 하지만 흘러 넘치지 않으면 황이네?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안 넘쳐. 아, 그렇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돈이 많으면 투자한다? 아니죠. 고용도 안 해요. 돈을 벌만 해야 투자를 하죠. 네. 아, 그럼 월급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예, 뭐 그렇죠. 이제 그건 결과고 언제. 네. 핵심은 결국 이 안에 많이 꽂아 넣어줘야 된다는데 꽂아 넣어주면 언젠간 넘칠 것이다. 이거. 근데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근데 자본의 탐욕이나 자본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가, 흘러 넘치는 조건이라는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이론적인 가정을 한 거지. 아, 그런데 이건 명확하게 공식이 나올 수가 없는 게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정말로 양심적인 사업주가 있다라면 야, 나는 이 정도 벌었으면 충분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도 좀 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인류사 통틀어 한 두어 번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게 흘러 넘치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한 건 뭐냐. 네. 방금은 이제 좀 더 양심적인 자본가였지만 그거는 제도적 압박이거나 네. 그렇죠. 노동조합의 투쟁이거나 아니면은 시민들의 도덕적 압박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야 그렇게 벌어놓고 돈 안 써? 아이고 하고 쓰고. 아, 그럼 이거는 낙수라기보다는 누군가 항아리를 쬐서 그렇죠. 강제로 아니면 호수를 집어넣어. 강제로 흘러내리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계속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이게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지. 그냥 놔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낙수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배분의 논리거든요. 네. 생산이나 어떤 채워짐의 논리가 아니라 배분되는 것의 논리가 존재해야 흘러 넘치든 뭐 투자를 하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단계 초동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나이브한 상상이거나 아니면 음모죠. 음모죠. 음모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랑 낙수 효과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언론 또는 정치권에서 일부러 헷갈리게 막 혼동하게 쓴 게 있네. 왜냐하면 파급 효과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네요. 그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당연하죠. 운석이 네. 떨어져서 파도가 나오는 임팩트가 거니까. 있고 그에 따른 파문이니까. 그런데 사실 낙수 효과는 따지고 보면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흘러 넘치길
기대하는 것이지. 그렇지. 기대하고 아니면 그렇게 환상을 심어주거나 음. 인과관계가 없는데 마치 파급 효과처럼 당연히 흘러넘칠 것처럼 좀 이렇게 눈을 흐리는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돈을 번다, 결과는 흘러넘친다. 음. 이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를 얘기한 건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돈이 있건 없건 투자는 다른 이유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인을 헷갈린 거지. 아 그러네. 이를테면 경제 상황이 좋아서 네. 또는 뭐 창업가 정신이 있어서 예, 아니면 예. 돈이 진짜 될 것 같아서. 돈이 될 것 네. 같으니까 또는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또는 사람들이 이제 막 노조가 막 이렇게 투쟁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우리를 달라라든가 압박에 의해서라든가 이게 원인이지 돈이 많은 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인과관계 자체를 헷갈린 거네 원인 자체를. 그 일부러 혼동시켜 놓은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문제도 중요한데 뭐냐면 만약에 채워주면 그래도 언젠가는 쓸 거 아니야. 네. 근데 투자하고 소비는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예.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 소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본가가 투자할 수도 있지만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소비에 의한 낙수 효과는 있지 않을까? 투자는 안 하더라도. 그 돈 많은 자본가들을 겨냥해서 만든 전 세계 수많은 어떤 럭셔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꿈도 못 꿀 만져보지도 못할 슈퍼카라든지 뭐 슈퍼카도 막 한정판으로 나오고 이러면 살벌하거든 가격이. 그렇죠.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소비잖아요. 그죠? 네, 예. 소비죠. 예. 얘네들이 돈을 많으면 어딘가 쓸 테니까 적어도.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투자에 의한 그 파급 효과가 음. 더 좋은 거고 의도한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안 하고 잘 소비에 의한 파급 효과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있죠. 예. 재벌들도 인스타그램은 다 하니까 찍어서 그렇죠. 올려야지. 예. 오늘 어쨌든 쓰려고 그럴 거 아니야. 플렉스 해야 될 거 예. 아니야. 플렉스. 예. 지금 그래서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 투자 얘기하지만 소비를 얘기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 효과는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들만 소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소비할 돈이 없는데? 이건 내가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어. 아 말씀 뭐.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 네. 내가 예를 들어 슈퍼카에 돈을 지불해. 네. 그 람보르기니가 돈을 벌어. 네. 그 람보르기니가 그 번 돈을 노동자에게 지불해. 아, 월급이 올라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 다른 회사에 지급이 되니까. 네, 네. 아니 근데 그 다른 회사도 채워넣기만 하고 안 흘러넘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힌트가 나오긴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제일 웃겼던 지점이 그건데 윤 대통령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벤틀리 자동차를 갖고 왔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정말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벤틀리는 주문 제작을 하는 업체고 대부분 수공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다는 거 대량 생산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청이 일반 자동차 업체보다 한 10분의 1이 뭐야? 한 5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네. 자체 생산 웬만한 건 다 해버리거든요. 네. 하는 거 뭐 대량 생산 하청 받는 거 뭐 타이어 정도 있을 거야. 그럼 1차. 그럼 벤틀리가 돈 버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벤틀리 사면. 그렇죠. 벤틀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 오케이, 뭐 거기까지 인정. 근데 이건 또 벤틀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한 200배 정도를 현대차가 1년에 벌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벤틀리는 폭스바겐에 인수됐죠. 네. 서민차 만드는 브랜드. 네. 그러니까 벤틀리를 갖고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만적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이야기에 그 답이 숨어 있어요. 네. 왜냐면 어떤 아까 그 답입니까? 얘기했잖아. 다른 회사에 또 장독만 채워주고 있다. 그렇죠. 주머니가 한정돼 있다고. 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써. 맞아. 그래서 이게 요 한 잔이 넘칠 것 같지만 요 잔들이 여러 개 보면 부자 잔이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요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는 새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엔 하나의 잔이란 얘기야. 예. 되게 럭셔리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가지는 특징인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파급 효과나 승수 효과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 네. 노동자들이 써야지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들이 별로 안 되는 돈이라도 여튼 보너스라도 주면 보너스 가지고 이제 저쪽 가서 이제 탕후루 사 먹고 그렇죠. 그럼 탕후루 자영업자가 그 돈 가지고 예를 들면 설탕 사고 네. 이러면서 퍼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돈이 도는 거죠. 과일 사고. 네. 근데 예를 들면 금만 죽어라고 서로 사. 내가 금 산 다음에 금산 돈으로 금판 돈으로 다이아몬드 사고 다이아몬드 판 돈으로 예를 들면 텅스텐 사고 막 이러려고 쳐봐. 럭셔리 안에서만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도는 계층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보면 크게 보면 그냥 부자 나라 부자들 부자 기업들의 자녀. 여기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건 약간은 있겠지만 실제로 파급 효과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래서 경제학자들 잘 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승수 효과 돈을 어디 누구한테 줬을 때 이게 소비로 이어지거나 투자로 이어졌을 때 파급 효과가 큰지를 계산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얘기했잖아. 돈이 없는 사람한테 줘야 네.
그게 소비의 부대 효과가 나 승수 효과가 훨씬 높아. 그런 연구 결과가 있군요. 있죠, 당연히. 이거 비슷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주구장창 그래. 주장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본소득에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죠. 경제 모형이 이제 그것도 일정한 네. 실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경제 모형들이 있으니까. 네. 아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가령 미국에서 돈을 풀었을 때 과연 대기업들한테 풀었을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장 그랬죠. 코로나 때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경제를 돌리려고 삼성, 현대한테 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민들한테 코로나 그 지원금 주면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소고기 사 먹고. 근데 또 우리 조선일보는 그거 가지고 소고기 사 먹는다 뭐라 했죠? 맞아요. 소고기 좀 먹으면 어때? 소고기는 사실 소고기 사 먹으라고 준 돈이야. 그러니까 소고기는 뭐 니네만 처먹냐?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서민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 많은 돈이 양이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여러 군데를 거치는 것도 맞아. 아. 그래야지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또 소비에 의한 촉진 효과는 네. 진짜로 그 돈을 받으면 고맙게 잘 쓰고 그게 계속 돈이 돌아가게 쓰는 그런 단위에 줘야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다고 투자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유인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돈이 많아서 생기는 파급 효과는 없는 거죠. 투자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진짜 날카롭게 얘기해 준 게 저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알아듣는 게 부자들이라고 해서 밥을 10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이신 거야. 부자들이 소비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뻥인 게 결국 금이나 이런 사치제를 사는 건 그들끼리 안에서만 부자들끼리 안에서만 돈이 돌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진짜 돌아서 파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 실물 그렇죠. 경제, 예. 아니면 뭐 밥 사 먹고 이런 거, 이런 거에 써야 진짜로 돈이 도는 건데 그렇지. 부자들도 결국 밥은 세끼 먹는다. 밥은 세끼 네. 먹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소비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노동자들이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돈 쓰는 거는. 지금 블랜드 장님께서 부동산에 박힌다 돈이 풀려도 이런 거 이런 있네요. 거예요. 예. 물론 자산 안으로 들어가면 돈이 안 돌죠. 근데 물론 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기는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부대 효과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사치제의 일종이란 말이야 그런 거는. 그렇죠. 지금 사시는 빌라가 아니라 잘 도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네네네. 자기들끼리 도는 상품이라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경제에 있어서의 효과는 사실은 정말 미미해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같은 게 몇 개 더 팔린다고. 그렇죠. 네. 그 경제랑은 아무 상관 없다는 거지. 그걸 가령 뭐 어떤 부동산 업자가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럼 뭐 이걸 뭐 끽해봐야 전세 주는 거에 달 텐데. 오히려 그 안에 가치를 저장할 뿐이지 가치를 네. 돌리는 맞아요. 게 아니라. 네. 돈이 박히는 거죠. 도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라는 얘기를 무려 대통령이 그것도 자기가 다 그 어디죠? 그 국토교통부에서 다 선별해서 불러 모은 시민들을 앞에 놓고 하고 있는 걸 광경을 라이브로 보니까 라이브는 아니었죠. 녹화 방송이었죠. 참 이게 뭐랄까 저는 저분의 인식이 이제는 좀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 40년 전에 네. 예, 처음 그 얘기 나왔을 때 약간 사기성이 짙었지만 네. 혹시 정말 이럴 때만 해도 예. 파급 효과랑 헷갈리면서 예. 그때만 이해해줄 해도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물론 이게 완벽하게 끝나고 실패한 이론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네. 또 그중에 일부는 뭐 증명하는 그 어떤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과거만큼 기세등등한 이제 이론적 과정은 분명히 아니게 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거기다 대통령이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 제대로 알아야죠. 아니 뭐 교수님 같은 사람도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그리고 뭐 자기 경험이랍시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벤틀리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네. 와 진짜 벤틀리에서 많이 깼죠 사실은. 진짜 홀딱겠죠. 뭐 72억짜리 벤틀리를 자기가 타봤대. 뭐 자랑하는 거야 뭐야. 자기 것도 아니야. 타본 거야. 아마 그 영국 갔을 때 타봤을 거야. 그러니까 타본 거랑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네. 그걸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대통령 본인이. 이게 인지 능력에 굉장히 좀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 인지는 구조적 지각 능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일이 같이 있으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쥐gel놈이 되는 거네? 정확히. 예. 정확히. 예. 이게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네. 오류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유아적 사고 방식이라 그래요. 유아적 사고 방식이라고. 이거 저 김어준 씨가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삐삐 하거든요. 김어준 네. 씨가. 아, 삐! 약간 그 정도 아닌가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막말도 아니고 유아적 사고 방식 이게 왜냐하면 어른도 유아적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지, 할 수 그렇죠. 있지. 예. 할 수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이가 숨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안에는 동물이 숨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자 아이야. 다만
겉으로 성장했을 뿐인 거지. 근데 사실 요즘에 요 성장 겉을 어른의 세계가 감싸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군데군데 벗겨져서 훤히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고 이게 더닝크루그 효과에 또 정확히 해당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네. 어디서 주워드는 몇 가지 말이 네. 막 내가 해봤고 네. 실제로 그래. 그렇대. 확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확신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구장창 사실은 약간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잘 모르는 건 겸손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되게 오만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따가 우리가 자만이라는 단어를 자신과 자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네. 자신과 자만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바로 그러면 하시죠, 바로. 네, 바로 가시죠. 네. 어쨌든 낙수 효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급 효과랑 다르다는 점. 네. 제 거의 없다 채널에 와서 그 댓글 다는 애들 중에 대다수가 낙수 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해요.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예. 그게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게 자동차 공장 생기면 그 주변에 음식점 생기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낙수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낙수 효과가 아니라고 이 멍청이. 예. 낙수 효과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후방 산업을 유발하는 산업인 거죠. 네. 네. 예. 근데 그거는 진짜 아까 설명해 주셔서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되기도 하지만 음. 옆에 식당이 생긴 건 그 기업이 돈 줘서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기업이 한 일이 아니잖아. 거기 사장님이 떼돈 대출 받아서 그래. 어렵게 내신 가게란 말이야. 그랬다가 만약에 이 공장이 어느 순간 확 이전을 해버린다거나 대학교가 훅 없어져 버린다거나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하는 거거든. 그럼 이건 낙수 효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문제가 이제 바로 투자를 유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금 깎아주고 법인세 네. 깎아주고 네. 그렇죠? 막이 부지 같은 거 되게 싸게 주고 이렇게 경쟁이 붙었잖아요. 네. 경쟁이 붙으니까 당장 그 경쟁에서 이기는 데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해외 투자가 생기니까. 예.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1인당 GDP가 지금 1등일걸요? 1등 네. 이제 10만 불에서 12만 불 사이인가 네. 이렇게 되고. 오, 네. 아일랜드가? 네. 네. 신기하죠. 더럽게 못 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옛날엔 물론- 그랬지. 네. 거업님이 주로 보시는 영화 속의 아이리시들은 못 살지. 그렇지. 다 이상하게 하고 다니죠. 제가 영화로 세상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분들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아일랜드가 그렇게 잘 사는 거로 나온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바로 아일랜드가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모범생이거든요. 금융으로. 유럽 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뭐 해외 결제나 이런 거 하면 막 띵 하고 뜨는데 아일랜드 이러고 떠. 그거를 결제하는 회사가 네. 그쪽에다 적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일랜드가 떴구나. 국제 결제. 네, 국제 결제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많이 뜨고 아일랜드 같은 데서 많이 뜨고. 네. 그럼 거기서 매출이 잡히는 거지. 근데 그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 세금 안 내거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이만큼 잡히면 이를테면 법인세 15%를 낸다. 이를테면. 네네. 근데 거기서는 막 3% 내도 되든가 0%야. 우와. 대박. 옮겨야지. 그쪽으로 매출 무조건 잡으면 좋지. 요즘 같은 시대. 그래서 아일랜드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근데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 다르죠. 네. 여전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옛날보단 나아졌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아이리시 펍 가면은 여전히 네. 술 많이 먹고. 맨날 싸우고. 예. 그 축구 지면 막 차 때려 부수고 막. 아이.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부대 효과가 좀 더 있었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옆에 분식집도 생기고 아이리시 펍도 하나 더 생기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예. 실제로 거기서 생긴 게 자신의 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정확하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나는 그 편집 프로그램 있어요. 모 프로그램 결제하면 아일랜드가 결제 특히 돈이 잡히는 거예요. 아이폰이라고 하면 안 돼. 애플 계열에서 뭘 사잖아요. 그럼 아일랜드가 많이 떠요. 예.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뭐냐면 국제적인 경쟁이 붙을 거 아니야. 네.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네. 국제 해외 투자,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 세일즈 외교를 했다라든가 이런 거 하요. 세일즈 외교 뭐겠어요? 싸게 파는 거거든.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왜 우리 헬스 라디오에서 한 건데 이 안에 들어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야. 나 그 말 듣고 너무 진짜 노동자가 죽어도 돼. 진짜 욕이 나왔어 진짜. 그게 혁신이래. 그게 특구야? 그게 기회의 땅이고 그게 특구래. 장난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른바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은 자기의 뼈를 깎아가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성장시킨 거야. 아일랜드도 정확하네요. 법인세 거의 안 내도 되는 방식으로. 그런 데잖아요. 네. 네. 우리 흔히 뭐 영화에 나오는 무슨 저기 중남미 그 근처에 있는 섬나라 이런 데들 갑자기 그쪽으로 재산 많고 조세피난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일반적인 국가들은
자꾸 이제 자본이 글로 유출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기들도 그러면 또 이렇게 유치하려고 그래. 경쟁이부터. 그럼 뭐가 돼요? 나라가 가난하죠. 치킨 게임이네, 치킨 게임. 네. 세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러면서 뭔가 세수가 안 그렇죠. 생긴다고. 네. 당장은 수치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고용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거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짝 올리잖아. 바로 도망가 버려. 아 그렇죠. 아니 뭐 있을 이유가 없지. 네. 네. 당연하죠. 네. 그거 가지고 때문에 들어온 건데. 이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나가야지. 그냥 바로 옮기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더 충격이 더 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그 신자유주의가 생기기 전에가 바로 국민국가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그 국경 안에 있는 나라가 국가가 튼튼히 틀어지고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이 세금을 복지로 쓰는 이른바 복지국가 모형이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네. 근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니까 국제 경쟁이 붙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복지국가 모형이 무너져. 아. 네. 그때 당시로선 복지국가가 따라서 뭐랄까 경쟁력이 없는 시스템으로 비춰진 거예요. 차라리 저런 데처럼 엄청나게 돈 버는 것처럼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국가 재정도 파탄나고 국가의 복지국가 기능도 사라졌는데 자본이 다 빠져나갔어 나중에. 황이네요. 황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아. 이게 신자유주의가 남겨놓은 가장 큰 폐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그냥 계속 쭉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허수에 가까운 경제 성장조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떻게 거죠.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예. 영국도 사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가까운데 영국보다 더 수치상으로만 뻥튀기 시켜진 아이르랜드 같은 케이스가 정확히 그런 케이스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일랜드가 최근에 그렇게 된 게 코로나 영향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또 인터넷의 시대 아닙니까?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엄청 뛰었대요. 아일랜드가. 그런데 아일랜드가 사실 그 전에는 한 그 그리스 이런 나라들 연달아 도산할 때 이런 나라들이 도산한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거든요. 엄청나게 IMF가 강제해가지고 막 투자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막 세금도 다 깎아주고 했는데 나중에 다 빠져나갔어 금융위기 때. 그걸 아일랜드가 2008년. 빨아갔구나. 네. 아. 그래서 그때 아일랜드가 같이 망했어요. 아. 그리스하고 망할 때. 어. 그런데 최근에 망했다라고 표현했 그렇긴 한데. 망한 건 아니지. 구제금융을 받았죠. 아, 예. 네.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그 전자결제 회사랑 이런 데랑 주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갑자기 그렇게 GDP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허상일 가능성을 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게 장부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우리는 현재에 들어서 요즘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너무나 경제가 복잡해져서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 예. 여기 많이 느낄 거예요. 네. 제가 그래요. 뭔가 이렇게 돈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내가 정말 벌고 있는 게 맞나? 네. 그래서 무서워서 못 쓰겠어.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 잘 나가거나 잘난 척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얼마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씀씀이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좌에 얼마 있어라는 게 머릿속에 입력되고 나니까 그냥 뭐 이 정도는 이러고 질르는 거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봉우리 밥을 사준다거나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까 거업님이 초두에 얘기하셨던 허상인 거 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다. 네. 라고 느끼는 것에 결국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네. 이렇게 이제 가상적인 것들을 늘 넓혀놨어요. 마치 내가 돈이 있는 것 같고 정확히는 잘 모르고 내가 가난해져 가고 있는지 부자가 되어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네네. 그런 상태. 네네. 하지만 뭔가는 계속 쓰고 있는 상태. 네.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과 비슷한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언젠간 나한테는 돌아오는 거겠지? 삼성이 잘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도 결국 맞아. 아니겠어? 맞아. 삼성 이재용 왜 잡아가? 이렇게 돼요. 그게 사람들이 삼성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거를 사실 다들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삼성을 비호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이거야. 야, 그리고 삼성 망하면 그래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강하게 처벌받으면 나도 못 살게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위협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 못 살거든요. 그렇죠. 바보인 거야, 그냥 바보. 근데 그게 이제 절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고 이런 환상을 깨준 적이 없는 거지 사실은. 국가가 깨준 적도 그렇지. 없고. 누가 나서서 이거 한 번 제대로 깨줘야 되는데 깨준 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가지고 자꾸 막 이재용가 이상한 뭐 인스타그램 뭐 게시물 같은 거나 만들고 막 다음 중에 가장 설레는 장면은 1번 카리나가 밥 먹자고 한다. 2번 아이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하냐고 묻는다. 3번 이재용이 크리스마스 선물 줄까라고 묻는다. 이러면 막 3번에 몰표 나오고 막 이러는 게 그런 거 하고 있었어. 이런 건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그거 볼 때마다 속에서 막 천불이 난다니까. 아우 이 바보들아. 그래서 아까 막전 막후 때 거의 없다님 안 계실 때 저희 둘의 결론이 권력의 작동? 사실 경제가 굴러가는 데 안에서도 결국 권력이잖아요. 대기업도 권력이고. 그치. 자꾸 낙수 효과 얘기하는 것도 대기업한테 뭔가 퍼주려는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
알아야 뭔가 행동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럼요. 우리가 아니 나 몰라. 그러니까 삼성 잘 되면 나도 잘 되겠지. 아니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네. 모르기 때문이다. 귀찮은 게 아니라. 네. 삼성이 아무리 잘 돼봐라. 갤럭시 핸드폰 값 10,000원이라도 빼주나.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쟤네들이 어떻게 돈을 절대 안 버는지. 빼주거든. 예. 그런 거 알아는 거를 네. 내일 모레 강의 우리 교수님의 강의 강연에서 네. 네. 아시게 될 겁니다. 봉우리 강연 어디서 하죠? 어디더라? 저희 씨. 홍대역 근처에 있는 청년문화공간이라고 하는 네. 거죠. 예. 네. 저는 가요 어쨌든. 네. 네.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날씨 좋으면 저도 오토바이 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들을 할 때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국가가 가지는 어떤 예를 들면 그 긍정성과 부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게 겉보기와는 다른 어떤 실체들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 매력이 주로 어디서 오냐면 약간은 시골스러움. 네. 거기서 와. 그 약간 저항 정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또 그렇죠. 그 잉글랜드와의 관계에서 보는 네, 거고. 네. 그래서 독특한 정서가 있고 독특한 문화도 있고 이제 그런 매력이 있거든. 네네. 근데 그 매력이 어느 날 갑자기 약간 과도하게 세련되려고 하는 거로 바뀌어요. 그럼 뭐 사라지는 거지 매력. 그러면 약간 이상해지거든. 아일랜드 매력은 똥꼬집 아닙니까? 약간 거침 이런 예. 순박함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장사치가 된 듯한 느낌? 이렇게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농사 잘 짓고 양 잘 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양복 빼입고 와가지고 금융자본가가 된 듯한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국가의 인구의 굉장히 지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언제나 농업국가나 목축국가로 남아있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산업국가로 바뀌고 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산업의 다양성을 만들고 이러는데 사용하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장부상의 회계장부상의 어떤 부에 취해서 마치 이것이 대단한 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린 장부상으로 굉장히 부자인 나라잖아요. 근데 그나마라도 난 게 그나마 우리는 제조업이나 산업들이 그래도 이렇게 여기저기 박혀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서 땡겨 쓰고 이제 서로 나눠 쓰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투전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투전판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돈 없는 사람들만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 PD가 카리나가 누군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우리 PD님이 네. 카리나 그를 아주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카리나 좀 세 보이거든. 은근히 순정 네.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그러니까 봐 무슨 PD님? 얘기했어요 나오잖아. PD님 당신은 카리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기회 줄 테니까 빨리 취소하세요. 내 스타일 아니다 맞다를 얘기하면 안 되는. 일단 나이 차이만 생각해도 안 돼요. 아니 그냥 내 스타일 아닌 거라 얘기할 수 있지. 안 돼.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자만으로 넘어가 보면 네. 예. 자만. 이건 사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일부는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비슷했던 걸 하겠던 것 예. 같아. 그러니까 왜 했죠? 기억은 안 나요. 자신과 자만.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딴 데서 잘못 들었어요. 이 회피 기동이 너무 뻔해. 안 했어.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보면. 그래. 자신감은 좋은 거. 자만심은 좀 나빠. 그렇게 봐도 되고.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나눈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존. 자존도 있고요. 네. 그렇죠. 자긍도 있고요. 자긍. 네. 자긍은 스스로의 긍지. 예, 긍지를 갖는다 이런 거. 이거 뭐 경찰관이 혹은 군인이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뭐 거기에 따른 뭐 약간의 경미한 부상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냥 떠오른 대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이라는 건 내가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네. 나는 이 정도의 존재고 그건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겠죠 뭐. 예. 네. 그 존자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할 때 존이 아니구나. 자존감이면 내가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네. 이거 너무 철학적이네. 존엄할 때 존인가 그럼? 그렇죠. 받들 존자. 받들 존재. 내가 나를 받들어 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높이 쳐준다 이런.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살짝 높이 평가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한 기준을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네. 어차피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도죠, 태도. 나를 높은 쪽으로 보려고 하느냐, 비하, 낮출 쪽으로 하느냐. 네. 자기 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낮추는 방향. 실제보다 낮은지 아닌지 몰라. 중요한 건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조는 네. 비교적 높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지.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되게 나쁘게 보려고 이제 태도를 갖는 것. 자존이 과하면 자만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상당히 밀접히 연관돼 있죠. 그래서. 자만이라고 하면 이게 나빠 보이는 이유가 아까 우리 계속 낙수 효과가 허상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산보다 더 과장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간 포장해서 거짓말 치는 그거는 그런 허세 아니야? 아 허세인가? 허세에 좀 더 가깝죠. 근데 그 허세는 자기가 아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가깝죠. 자만은 모르죠. 아 몰라 그 사실을 몰라 모르는 심지어? 거죠. 아 내가 심지어 내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있는 거구나. 아 확신범이네. 그게 자만이구나. 근데 자기 객관화 이거 아마 약간 저기 눈팅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객관. 아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자신감이 자만 아닙니까? 이거 본 거. 아 우리 봉우리는 그 정도의 동체 시력이 없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연관은 되는데 네. 사실은 잘 보면 이게 이 영어 개념과 이제 한국어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신은 그냥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아 믿을 신자인가요? 믿을 신자죠. 내가 자기를 나를 믿는 거야. 네. 그래서 자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도 그래요. 셀프 컨피던스라고 표현하는데 컨피의 feed가 이제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일단 나는 잘할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바보는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네. 그래서 자신감은 좀 더 중립적인 용어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네요. 네. 나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 네. 왜? 생각났어요. 네. 제가 교수님하고 처음 방송하라고 했을 때 제가 스스로를 믿었던 게 자신감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자만이었어요. 이거 적절한 비유 아니에요? 이거 적절한 비유 같아. PD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정진 교수님이랑 방송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전 자신만만하게 자신이죠. 네. 자신만만하게 그럼요, 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게 자신감이죠.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건 자만이었어요. 그러네. 자만을 부릴 때는 그게 자만이란 걸 모른다고.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죠. 일단은 객관적이지가 않고 뭐 메타인지도 안 돼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자만도 태도의 문제인데요. 아, 태도의 문제예요? 만자가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영어에서는 이걸 셀프 컨시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컨시트. 오만으로 가면 그걸 프라이드라는 표현을 써요. 아, 프라이드 맞아. 네. 오만과 평균. 오만과 평균. 네. 프라이드가 뭐 이렇게 너 자랑스러워 뭐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프라이드는 안 좋은 뜻이에요. 아, 과할 정도의 자신감. 그리고 과할 정도의 자신감이 넘쳐서 남을 내려보는 거. 그러니까 태도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 역시 태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자만이나 오만에 만자 들어가는 계통들은 기본적으로 내려다보는 태도예요. 상대방을 만만하게 본다. 이것도 역시 내려다보는. 네, 그러니까 내가 단지 물론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내려다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높아서가 아니야. 높은 사람이 높으면 괜찮지. 괜찮아요? 근데 높고 낮고 상관없이 무조건 깔아보는 거야. 무조건이구나. 무조건. 그러니까 상대와의 관계에서 상대를 깔아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존과 자만이 그래도 다른 거죠. 자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을 깔아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나를 인정한 만큼 남도 인정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존하고 남도 존중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자만은 그게 아니라 리스펙트 타인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뭐 밥이라는 얘기네. 그렇지. 네. 이게 과한 자신감 이런 거보다 훨씬 나쁜 의미. 훨씬 나쁘죠. 그래서 단지 과하거나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다가 아니라 깔아본다라는 게 엄청 비인간적인 태도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영어 소설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고 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Pride and Prejudice라고 나와요. 맞아요. 그럼 prejudice는 상당히 쉬운 말이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 pride라는 말이 오만이 맞을까, 자부심이 맞을까, 잖아요. pride는 자부심이라는 뜻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pride를 거주 오만으로 번역한 게 잘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칠거제약은 아니죠. 이게 칠죄라고 네. 있어요. 그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거. 말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만이에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그 영화 세븐에 세븐에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남을 그렇게 이렇게 깔아보지 마라. 근데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게 그 카톨릭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계통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남을 그렇게 무조건 내려다보는 것은 인간 주제에 자기를 신이라 생각. 인간 주제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게 바로 프라이드라는 거야. 이야,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럼. 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죠. 이게 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근데 네. 저는 이게 단지 기독교 문명을 벗어나서도 통하는 말이라고 보는 게 실제로 자만의 핵심은 자신이 엄청나게 우월한 존재여서 모든 걸 깔아봐도 돼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 오만하는데 왜 신으로부터 멀어질까? 내가 제일 잘났고 남들은 다 깔아봐도 되니까 어딘가에 굽힐 줄 모르는 거야. 야, 그러니까 신 앞에도 무릎 꿇을 줄 모르고. 모르죠. 예.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렇죠. 지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네. 되게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고 네. 자기가 신인 줄 알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직접 자기 종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돼 버리는 네. 거니까 네. 그 전초인 자만을 경계하라고 만든 거겠네. 그래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대표적으로 옛날에 절대군주, 네. 파시스트들, 뭐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 네. 전두광 전두광. 네. 네. 이런 게 다 프라이드거든, 프라이드. 예. 그래서 남을 깔아보고 죽여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큰 죄악이 여기서 생겨나죠. 아. 전두환 얘기하니까 또 이가 갈리네요. 아, 네. 근데 이게 자만, 오만 이런 얘기를 또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네. 네.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심각한 굉장히 얘기네요. 무거운 말이에요. 네. 네. 너 너무 오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나도 오만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오만하다고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너 너무 건방져. 이 정도 괜찮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이게 낫다. 차라리. 아. 그냥 기분 나쁘다니까 그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거니까. 너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근데 너 너무 오만해. 그러면 그 오만함을 판단하는 내가 내가 신이 되는 거. 되게 오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나의 오만을 살펴보지 않고 남의 오만만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만은 이제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표현할 만큼 근데 이게 좀 경계가 흐릿하잖아요. 저는 자만하는 사람들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내가 어느 정도 알량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쳐다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 두 번째 타입이 더 어이가 없죠. 근데 첫 번째 타입의 사람들이 자만하는 거는요. 일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뭐 네 힘으로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존중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약간 근거를 대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만한다는 걸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해 주면 결국 그 사람한테 이렇게 커리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겠네.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 키울 때 네. 그 특히나 저 때가 이제 뭐 버릇없이 키우면 안 돼가 저 때였지만 저 다음 세대는 네. 애들의 자신감 기죽이지 말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아마 그게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여기 키울 때, 맞아요. 신년대생 키울 때까지도 이제 기죽이지 말라고. 옛날 어른들처럼 이렇게 맞아. 뭐 이렇게 땡땡거리고 맨날 혼내고 그러지 말라. 애 기죽는다고. 그게 바로 오만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네. 단지 옛날처럼 막 넌 못난 애야라고 해가지고 비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자존감을 갖되 남도 존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네. 네. 근데 너 훌륭한 놈이야. 너는 세상에서 최고야. 이게 자신감을 주는 것 같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엄청 좋아. 이 얘기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그게 오만함을 키우는 그렇지.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안 좋네. 남을 존중하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고 너가 최고라고만 말해주면은 나가가지고 친구들을 내려다보겠죠. 그렇죠. 그런 유형이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오만 자만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농담을 따먹고 있어요. 아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원래 잘 나가는 방송의 시청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만 오만도 이게 뜻을 알고 나면은 쓰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뭐 같은 단어를 좀 돌려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약간 국민들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는 오만 거만을 또 쓸 수도 있다. 당연히 비판적인 충분히 측면에서 충분히.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동료 시민 같은 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쓴 말이지만 그래도 진실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뭔데 동료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가릅니까? 그렇죠. 시민이면 다 시민이죠. 그 안에 내부에 오만함, 거만한 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안 그런 척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가까운 거고, 그거보다 눈치가 더 없는 윤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아마 더 그렇겠지. 예. 그렇죠. 예. 들어봐 그러면서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하죠. 자기 혼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오만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얘기할 단어인 노욕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 노욕. 예, 민영 방송은 이제 좀 이따 민원을 얘기하면서 이제 봉박싱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네. 브릿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예. 노욕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가지게 되는 헛된 욕망 이게 나이가 들어서 문제인 거냐 아니냐 이제 이거거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욕망을 가지면 안 되나? 어유 그거 말도 안 예, 되죠. 그럼 예. 노욕이란 말은 왜 안 좋게 느껴지지? 안 좋은데 쓰지? 사실 그거잖아. 사람이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욕망이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노자는 생물학적인 나이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 노욕이라는 것에 문제되는 장면이라는 게 뭘까? 아 알겠다.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이그젝트. 너무 늦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욕망을 부려도 되는 타이밍을 그렇죠. 아. 예. 그게 핵심이에요. 역시 예. 난 나야. 다시 막 자신감. 자만을 막 자신감. 그러니까 이 노자가 붙은 이유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걸 아는 미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타이밍이 한참 지났는데 한참 지났죠. 예. 아직까지도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예. 뭐 예를 들면 나는 계속해서 사장해야 되고 나는 계속해서 대통령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가장이어야 되고 모든 일은 내 통제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 자리라고 하는 것,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그럴 만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땄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머나. 그러니까 그게 노욕이 부려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와 근데 아까도 사실 우리는 어떤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아까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노욕이라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노욕이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청욕은 괜찮은 건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네. 노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보통은 빠질 때 안 빠져주는 게 바로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그러니까 물러나야 되는 이 세대는 이제는 다른 세대가 뭔가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말을 들어라고 하면 그게 노욕이 되는 거지. 그러네. 그들이 이 시점에선 다른 욕망을 갖고 다른 이 욕망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욕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젊은 사람이 욕망만 커졌을 때도 충분히 추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젊은 사람은 사실 욕망이 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근데 자기 능력 이상의 욕망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취해. 그리고 사실은 나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좀 더 젊었을 때가 좀 더 욕망이 많은 게 자연스러워. 그렇죠.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창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그걸 감당할 수 네. 있고 실패를 해도 약간 극복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원을 가지고 막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욕망들은. 네. 근데 노욕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는 자본을 써서 네.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지위를 써서 남을 못 올라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들의 진출을 막음으로써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노욕인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놓지 못한 내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자리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이건 전체 사회 구성원들한테 안 좋은 일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노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예. 그 뜻이 지닌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너무 늦은 욕망이라는 의미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나이랑 자연스럽게 고령층을 떠올리게 되고 예. 그런 게 좀 있네요. 예. 이건 또 나이 많은 기득권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렇죠. 나타나는 권력을 사람이니까. 가진 네. 사람. 생물학적인 나이와 꽤 일치되는 문제들이 있죠. 예. 하지만 생물학적인 나이가 그걸 결정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미 때문에 약간 그런 이미지랑 쉽게 연결이 된다. 네, 사례적으로도 그렇고. 20대 청년이 아직도 유치원에서 내가 짱 먹을 거야 이러면 노욕이. 이거 현실에서 없는 얘기잖아. 현실에서 없는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올라오는 걸 막는 거는 실제로 있는 일이고. 야 유치원생들이 못 올라오게 막는 거 아니? 왜 저기 그 소년시대인가? 네네네 소녀시대 쿠팡에서 하는 거야. 네. 거기서 보면은 네 임시완 임시완이 씨. 초딩들하고 이렇게 오락하고 있잖아. 그러네. 노욕이지 노욕이야. 그러네. 노욕이야. 있네. 내가 짱 먹을 거야 이러면서 노욕이지. 그렇습니다. 사례가 그러네. 있네 또. 그래서 노욕은 네. 눈치 없음 내지 쓸데없는 욕망 그리고 그 안에는 자만 오만 예. 이런 것들이 다 바탕에 깔려 있어서 네. 생기는 문제다. 근데 교수님 이게 노욕이 아니게 되는 건 결국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내가 빠져야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하는 게 되게 쉬운 것처럼 말들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럼. 네.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일단은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그 뭐 이걸 나이들미라고 이제 일단은 표현하다고 치면 네. 예, 그 자체의 성찰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아 성찰이. 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이제 예를 들면 노인으로서의 겸양 또 이런 네. 거 있잖아. 아이 무슨 내가 나이 들었는데 그걸 왜 해? 하면서 거절해 주는 게 실제로 필요한데도 자꾸 거절을 하는 것처럼 비칠지라도 해줘야 돼. 네. 그거 말고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들이미는 것보다는 네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빠져주는 게 훨씬 더 미덕이에요. 음. 그럴 때 계속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네. 그들이 내가 정말 필요해서 건지 지들이 필요하니까 나를 갖다 쓰는 건지 네.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땔감으로 쓰는 게 아닌지 그렇지. 네. 이를 확인해봐야 되는. 내 노욕을 활용해서 누군가 이해에 복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야, 그럼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 욕망 때문에 노욕을 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누가 끌어당겨서 원래는 사실 큰 생각 없었는데 노욕을 부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나한테 휘둘리느냐, 남한테 휘둘리느냐의 차이인데. 그렇죠. 근데 남한테 휘둘른 것도 사실은 노욕의 소극적 형태지. 그러니까 그치, 아유 됐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내가 그럴 만하지 자식도 사람을 알아보네. 혹시 괜찮은 청년이야. 그러면서 더 잘해주지. 그렇죠. 막 이거저거 시켜주고 막. 라인 만들고. 예. 근데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안 잡아.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런 서운해하고. 네. 나가버리고. 네. 그런 거구나. 쉽지 않네요. 역시 네.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사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잘 안 되면 요것만이라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그 메멘토 같은 데서 여기 적어 놓듯이 막 정신이 없잖아. 그러면 딱 해서 요것만 봐. 제가 아까 2개 적어 놓은 거 보세요. 내가 할 만한가? 남이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거 보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면 세 번째. 그러니까 일단은 하지 마. 일단 안 하는 걸 베이스로 깔고 가되. 네. 요것만 기억하라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인지만 확인해 봐라. 그러네. 네. 그런데도 예를 들면은 뭐 계속해서 사람이 부르거나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삼고초려란 말이 왜 생겼냐고. 그러니까 3번 정도는 거부했는데도 그래도 잡으면 건 좀 필요한 건데 네. 보통 한두 번이면 다 끝나. 맞아요. 한두 번이면 끝나. 9번 이상 권하는 것도 흔치 않아요. 맞아요. 예. 저도 섭외 전화 한 3번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한 번 거절하면. 네.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나이 든 분들이 가지고 수 있는 지혜 이런 게 분명히 있고요. 그 역할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 이를테면 좋은 나이 들면서 좋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그 자리를 맡아주니까 빛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까지는 아니었지만 저 결혼할 때 이제 그 주례까지 봐주셨던 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네. 이분은 진짜 그 흔한 뭐 이렇게 자리도 잘 안 맞고 이러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되게 겸양이 엄청나게 발달한 분이고, 근데 뭐는 해줬냐면 서명은 반드시 해줬어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서명해 주시는 교수, 서명 교수라고. 서명 교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정도 위치에 되시는 분이 여기 서명을 해준다는 건 그렇죠.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독재를 했다라든가 누가 뭐 학생을 끌고 갔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언제나 서명이 돼 있어. 그분 이름은 다 올라와 있어. 언제나. 너무너무 현명한 분이시다. 이걸로 정말 많은 존경을 받은 분이에요. 딴 거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필요할 때 그 이름은 절대로 마치 자기 이름 가져다 쓰듯이 해라. 그렇게 해준 분이거든요. 이런 게 가지는 힘 굉장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영화 대부의 돈 콜레오네. 자기 막내 아들을 마이클 콜레오네를 조직의 보스로 앉혀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데 막내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 콘실리에리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충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른 보스들이 어린 마이클을 만만하게 보고 뭐 좀 하려 그래도 뒤에 돈 콜레오네가 서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이거 왕자를 다 내려주고 나서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수렴청정이지. 네. 근데 이건 수렴청정이 필요한 단계였어요. 네. 수렴청정 안 했으면 마이클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게 이제 바로 상왕의 역할로서도 의미 있죠. 아. 상왕이라는 게 왕보다 높다가 아니라 네. 그 왕권을 지켜주기 위한 그늘을 아. 만들어주는 존재 같은 거죠. 그런 건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노욕을 부리지 않고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처럼 네. 이름을 빌려주는 아. 자신의 권위를 마음껏 쓰게 해주는 와. 그런 역할이겠네요. 야, 이게 되게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신 수량을
수양을 진짜 오래 잘 해야 쉽지 않아. 되겠어요. 그럼요. 예. 네. 남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나도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말입니다만 이것도 좀 있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러니까 돈과 힘이 있어요. 힘과 권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그 나이 든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내주고 네. 이름 빌려주고 네. 그다음에 돈 내주는 돈 내주고 거거든요. 지갑 근데 여기서. 노인들이 돈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많죠. 그러면은 돈으로는 못 해줘도 예를 들면 이름으로 해주든가 그렇지. 이름으로 못 해줄 것 같으면은 응원을 해주든가 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멋진 나이들의 이제 표상이죠. 야, 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명하게 사는 건 이렇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좀 억울해요. 이런 거 다 따지고 안 따지고 살면 더 오래 살 것 같거든. 안 편하지. 그냥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뭐 노역이고 나발이고 막.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무 추하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어른 김장하의 힘은 돈에도 있었고 네. 그 신념이나 이런 의지에도 있었지만 저는 핵심은 겸양이라고 생각해요. 태도. 맞아요. 네. 태도. 그분이 가지고는 정말 와 이건 어떻게 저 정도 수준일까 싶을 정도의 거의 절대적인 겸양. 제가 볼 때 여기 적어 놓으신 거야. 야,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적어 놓은 거야. 아, 누구한테 네. 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 기대하지 마라. 이거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많은 미덕을 만들어냅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밥 한 번 사주고도 얼마나 생색을 내는데요. 맛있어? 잘 먹었어? 누가 사줬어? 이렇게. 이타무님이 왜 갑자기 봉훈이님 밥 사주는 것만으로도 멋진 어른? 아니야 더 사줘야 돼요. 멋진 어른은 그거보단 더 사줘야지. 네. 예. 진짜 멋진 어른은 봉우리가 밥 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죠. 아 아이고. 맞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봉박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봉박식. 빨리 넘어가라고 지금 PD님이 원격 조정하는 거야. 예. 이 양반이 시간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사회 보니까 원래 시간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봉박식은 15분 만에 끝내니까. 제가 저번 주에 봉박식 빨리 끝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빨리 길었죠.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노욕과 자만심에 관련된 이야기, 네. 그리고 아까 낙수 효과에 관련된 이야기 네. 나눴고요. 원래는 민영방송, 사용방송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게 봉박싱의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자, 좀 이따 2부로 봉박싱에서 만나겠습니다.